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미란 기자가 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8,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을 가리키는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불과했고 전년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정부가 정한 의무 고용률 2.9%에 못 미쳤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24,615명으로 전년보다 216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2.88%에서 2.78%로 떨어졌고 의무 고용률 3.2%에 못 미쳤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청각 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청각 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TV 15,000여 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점자 양각 버튼이 있는 전용 리모컨으로 음성 높낮이 및 빠르기, 자막의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의 크기를 3단계로 확대해 상하 좌우로 위치 조절이 가능하도록 편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청각 장애인은 이번 달 말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층과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부터 TV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 토론 장애인 아고라가 복지TV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지난달 25일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19 제1회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 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을 주제로 4가지 큰 관점에 대해 주 발언자와 방청객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만드는 장애인 아고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경험한 각종 불편사항을 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장 토론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복지TV를 통해 장애인 아고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1회 서울시 지체장애인 파크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 파크 골프 대회가 지난달 30일 상암 노을공원 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에 앞서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생활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으로 하나 되는 화합에 장려됐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나들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막염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꽃놀이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봄철에는 결막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10살 미만 소아와 여성에게 발병이 잦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결막염 환자는 연평균 449만 명으로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이 1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58%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 결막염은 자연히 낫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고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직종은 무엇이고 전망이 좋은 직업은 무엇인지 백미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동시에 맞이한 우리나라. 격변의 시대, 전망이 밝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대표 직업 196곳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분야로 19곳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보건과 의료,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간병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생명과학연구원, 수의사 등이 해당합니다.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 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노인 수와 복지 전담 인력 확대로 수의사 역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취업자가 늘어날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린 자동화로 향후 뜨거나 질 것으로 예상된 직업군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전문가, 로봇 공학자, 환경공학자 등은 유망 직업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결혼상담원과 웨딩플래너, 계산원, 매표원, 귀금속 세공원, 텔레마케터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화되는 데 이제 취약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10년 직업 전망 보고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가이드북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노인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본부는 치과병원과 함께 광주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의 관리 소홀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치아와 틀니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틀니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가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새롭게 신설하고 개소식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와 시의회, 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곳곳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세종 곳곳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덕청소년 수련관에서 사랑 나눔 큰 잔치를 열고 아동 및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아동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고 모범 어린이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이전보다 풍부해진 놀이부스와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시간 많이 보내니까 더 재밌었어요. 지난 4일에는 사단법인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대전 보성초등학교에서 와우 키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어린이날 행사 왔는데 오니까 정말 재밌어요. 학교 운동장에 40여 개의 체험부스와 대형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봉사자로 이쪽 진행을 하면서 왔는데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너무 귀엽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는 것 같았어요. 게임에서 쿠폰을 모아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쿠폰으로 먹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오면은 돈 들어갈 건 없어요. 저들이 재미있게 놀고. 방정환 선생이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며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기념해 지금의 어린이날이 탄생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죠. 순천시가 지역사회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1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제4호 기적의 놀이터는 춘천 지역 내 놀이터와 학교 주변 공원의 기존 놀이시설을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한 놀이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통합복지 놀이터입니다. 준공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풍선 공연쇼, 비눗방울 놀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기적의 놀이터는 자연 소재와 환경을 이용해서 그동안 저희들 30년, 40년 이상 그 놀이터를 조성해온 조합 놀이대, 다음에 미끄럼틀이나 시소, 다음에 그 바닥 탄성 포장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은 자연과 환경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심지어 이름을 붙이는 데까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을 짓고 조성하고 다음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순천시는 아이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동 건강 지킴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며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놀이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유채린 기자입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팔마체육관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신광전자, 순천교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을 축하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올해 129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 한마음 체육 행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노사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산업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순천시 노사민정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인 순천지역지부, 그리고 순천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순천,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와 그리고 경제단체와 그리고 순천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순천시와 그리고 경제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오는 6월 12일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위기가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강화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 가구와 각종 공공요금 체납 가구 등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정보와 휴폐업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 자살 시도자, 자해 시도자 정보는 정보 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불편을 없앨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재가 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적게 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이나 서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7월 미션 여행으로 대한민국 1번 여행지인 강원도 특별여행 모집을 시작합니다. 초록여행은 지난달부터 강원도 여행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행 시 선물을 증정하는 등 강원도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인 관광객 하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 성수기 7월을 맞아 강원도로 여행을 기획 중입니다. 초록여행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1번 여행지 강원도 여행지원 특별 이벤트를 통해 오는 7월 장애인 가정에게 강원도 여행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사연 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고용률은 더욱 감소했는데요. 양적 숫자 늘리기보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질적으로도 보장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